국민의당은 진짜 문재인 전 대표 스토커 같아요. 특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를 보면 문재인으로 시작해서 문재인으로 끝나는 기승전문. 근데 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네. 그분이 과거에는 이 판단력이 아주 날카로우셔가지고 네. 언제 저쪽을 뭘 가지고 공격해야 되겠다 하는 네. 그 판단을 잘하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탁 찌르는 정확하게 표적을 찌르는 주유소 습격 사건으로 그런 분이셨는데 적절한 발언으로 적절한 그렇죠. 타이밍에 사람들이 들어봐도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아 역시 뭐 이런 소리를 들으셨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 이 기관총을 막 드르륵 쏴대는 표적이 어딘지 지금이 쏠 때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그때 발언이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거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옳고 그른 걸 따지기 전에 뭐 어제 본인이 어제 한 말로 본인이 오늘 한 말을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박지원의 말은 박지원 말로 반박이 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우리가 뭐 통합이나 연대를 제안하거나 이러면 뭐 기분 나쁘다 웃기지 마라 상대 안 한다 그러게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국민의당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오만한 사람들 대통령 다 됐다. 이미 정권 다 잡은 줄 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탄핵이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탄핵이 인용되면 문재인 대세로 흔들린다. 그리고 또 뭐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안 한 걸 보니까 역시 친노들끼리 뭐 끼리끼리 논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면 대연정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말하셨으면은 역시 혼자 권력을 독식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를 강하게 때렸다면은 어유 저 사람은 같은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사람끼리도 아웅다웅 완전히 자기 그룹 자기한테 철저히 충성하는 그 사람들만 끼고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또 비판했을 거예요. 비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해야 비판을 안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대표네요. 대표. 저희 당에서는 전 원내대표인데 이분이 주유소 습격 사건을 인용을 하시면서 한 사람만 공격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평소 지론인데 그 지론이 아마 문재인 후보만 공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뭐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상식적이냐 아니냐 정의로우냐 아니냐라는 거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문재인의 행동과 말을 받아서 되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론에서도 받아주고 종편에서도 인용하고 본인이 그 언론으로부터 계속 이제 그 노출되는 그런 게 생기니까 본인의 작전 같아요.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이 실증이 난 것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친문 패권 비판 이거만 가지고 선거에서 이겼다고 착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 말만 하는데 이제 그 말에 처음에 동조했던 유권자들조차도 계속 그것만 얘기하고 새로운 게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뭘 잘할 수 있는지 자신들만의 미래를 향한 비전이 뭔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니까 기승전 문재인. 그러면은 이거 아무리 좋은 노래도 맨날 듣고 있으면 지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은 역시 정권 교체를 위한 대안 세력은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박지원 대표가 참 요거 재밌는 것 같아요.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들은 문재인 공포증에 휩싸일 것이다.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번 대선에서 크게 관통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개헌을 통한 그 이제 이 권력구조 개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친박 친문을 제외한 세력이 이 빅텐트 뭐 제3지대론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뭐 개헌을 매개로 해서 정치 질서를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국민들은 정권이 교체되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거의 95% 국민들이 이제 대체적인 여론이 형성된 건데, 정치권이 자꾸 개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정치권이 잘한 게 없다. 크게 잘한 게 없다. 근데 우리가 워낙 대통령이 잘못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좀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는 건데 자꾸 이상한 그 화두를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친박과 친문은 전혀 동질적이지가 않은데 그걸 묶어가지고 마치 친박과 친문을 일체화시키고 나머지 세력들이 모여서 이제 뭘 형성하면은 될 것처럼 했던 이 두 가지 흐름이 다 깨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보면 앞서 이제 박지원 대표가 끊임없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문재인을 공격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유소 습격 사건이에요. 이분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 호감도를 비호감으로 자꾸 돌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뭐 반기문 중간에 이제 사퇴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사퇴하고 그럼 후보가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의 후보가 거의 의미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없다고 보면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안철수 후보가 그 세력들의 표를 다 얻으면 양자 대결이 간다거나. 그러니까 요약하면 문재인을 자꾸 때리면서 문재인에 대한 비호감, 네. 비토 정서를 확산시키면 그러니까 그 공간이 국민의당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대표가 호남이고 호남의 맹주인 박지원과 그다음에 영남 출신인 안철수로 가면은 영호남의 이 표를 그러니까 친문을 뺀 나머지 세력의 표를 다 모으면 해볼만하다,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문재인을 공격하는 거라고 보죠. 근데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대표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으면 그동안 올라가죠. 계속 온 사방에서 다 때리고 있는데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안철수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철수 의원 보고 있으면 좀 불쌍한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로 그분이 뭐 크게 잘못한 건 없거든요. 맞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지지율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니까 7%대 박스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새 정치 하겠다는 분이 구태 정치인들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당장 먹기에는 뭐 이 단계 좋으니까 급하니까 손을 잡았는데 생각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은 안철수 의원을 대통령 만드는 게 지상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 정치 생명 연장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자꾸 어긋나 가지고 이 안철수 의원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하고 독야청청 깨끗하게 가고 싶어도 자꾸 까마귀들이 여기서 튀고 저기서 튀고 하니까 자기 옷에도 까만 물이 묻을 수밖에 없고 이 본인의 이미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네.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기승전 문재인으로 끝나는 모든 그 멘트들, 뭐 브리핑 이런 걸 보면 박근혜보다 문재인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 호남에서의 소위
이 지지율은 10% 미만이잖아요.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다음 총선도 그렇고 경쟁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그렇죠. 예, 그 세력과 경쟁하기 때문에 호남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의 정당 성향이 호남을 기반으로 둔 거죠. 수도권에서는 현역 의원이 그닥 예,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그다음에 영남이나 충청이나 여기는 뭐 시작도 못하는 거니까 그 당의 기반은 호남인데 지난 총선에서의 결과가 이제 1년 만에 거의 이제 뒤집힌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 차기 총선에서 지금 구도라면 별로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 잔매에 먹는다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해서 본인들의 입지를 구축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그 당이 받은 표가 호남하고 이 다른 지역에서 받은 표는 여당에서 이탈해온 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양쪽이 이질적인 성향이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이 그렇잖아요. 예, 그 양쪽을 계속해서 같이 데리고 갈 방법이 없거든요. 네. 한쪽을 만족시키려면 다른 한쪽에서는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델로는 이 지속성이 없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당 구성을 보면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라 뭐 김성식 의원, 이상돈 의원 같은 그런 한 축이 또 존재를 하잖아요. 호남과 별 관계가 없는 그렇죠. 분들 굉장히 이상한 동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언제까지 같이 당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해요.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하느냐가 이제 그 가름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시대 정신으로는 1997년 대선과 비슷한 거고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2007년도의 대선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2007년도 대선에서 결과가 이명박 후보가 49% 얻었고 그다음에 정동영 후보가 25% 그리고 이회창 후보가 15% 그리고 그 문국현 후보가 6%로 이제 사당 이제 득표가 되는데 이번에 대선은 결국은 이번 대선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또 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하게 되잖아요. 기초 그다음에 광역 그다음 시군구 이제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도지사 시장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시장으로 놓고 보면 선거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대선은 그 한 자리를 놓고 이제 그 각 당의 최고 선수들만 나오는 거지만 지방선거는 또 특히 호남에 기반을 둔 그 국민의당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거죠. 그다음에 총선으로 가는 그 지렛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국민의당이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계속 각을 세우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 각축전을 펼친다는 제목이 안 나오지만 호남으로 갈 때마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무슨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지지율에선 3배에서 4배 차이가 나는데도 그렇게 이제 그 빅매치인 것처럼 하는 이유는 지지율을 보면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정도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선 이후에 전국을 어떻게 끌고 갈 내년 거냐. 지방자치선거. 그다음에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보궐선거가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선만 놓고 주판화를 튕기는 것이 아니고 내년 대선 이후에 그 정치 지형을 어떻게 그 주도할 거냐, 누가 주도할 거냐를 좀 국민의당 의원들이야 뭐 대다수가 대선 이기기 힘들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과 지방선거 그런 게 더 중요하죠. 자기들 일이니까. 그리고 아까 그 호남에서의 지지율 그거는 뭐 이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우리 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높아진 건 사실인데 이제 아직은 소극적인 지지니까 그게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수단으로. 대안이 뭐 따로 없지 않느냐. 도저히 국민의당 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문재인이란 후보의 개인에 대한 지지를
찬성, 뭐 반대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대선은 당과 거기에 후보 개인이 결합되는 거잖아요. 당. 그러니까 어느 당의 후보냐. 후보가 어느 당이냐가 아니라 어느 당의 후보냐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죠. 19,0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치러지는 투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개표 참가인만 하더라도 많게는 7만에서 8만 정도의 인력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의 지지 기반과 세력이 굳건해야지만 그 위에 탑재된 후보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이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아니어도 이번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왜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80%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80%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정권 교체를 가능성이 높은 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래서 정말 정당 사상 처음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40%가 유지되는 것은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 후보군 둘이 1, 2위를 하는 경우는 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에 의한 선출, 대통령 선출 시기에. 그러니까 그만큼 그 소위 말하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 높은 거고 적폐청산하자는 의지가 높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문재인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아니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높다. 그래서 그 가능성 있는 후보한테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뭐 지지율이 높아지면 당이나 후보나 지지율이 높아지면 기분이 좋다기보다도 사실은 겁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이제 실망이 커서 네. 기대가 우리 쪽으로 왔단 소리인데 네. 그 기대에 또 부응해야 된다는 네.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좋아할 일이 아니고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물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에 지금 올라탄 건데 그 민심에 부응을 하지 못하면 떨어져서 물려 죽는 거죠. 그런 두려움은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권력을 독식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예.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를 강하게 때렸다면은 예. 어유 저 사람은 그렇죠. 같은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사람끼리도 예. 아웅다웅 완전히 자기 그룹 예. 자기한테 철저히 충성하는 그 사람들만 끼고 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예. 응? 그렇죠. 이렇게 비판했을 거예요. 비판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뭘 해야 비판을 안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대표네요. 대표. 저희 당에서는 전 원내대표인데 네. 이분이 주유소 습격 사건을 인용을 하시면서 한 사람만 공격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평소 지론인데 그 지론이 아마 문재인 후보만 공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뭐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상식적이냐 아니냐 정의로우냐 아니냐라는 거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문재인의 행동과 말을 지금 국민의당은 진짜 문재인 전 대표 스토커 같아요. 특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를 보면 문재인으로 시작해서 문재인으로 끝나는 기승전문.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그분이 과거에는 이 판단력이 아주 날카로우셔가지고 언제 저쪽을 뭘 가지고 공격해야 되겠다 하는 그 판단을 잘하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탁 찌르는 정확하게 표적을 찌르는 주유소 습격 사건으로 그런 분이셨는데 적절한 발언을 적절한 그렇죠. 타이밍에 사람들이 들어봐도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아 역시 뭐 이런 소리를 들으셨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 이 기관총을 막 드르륵 쏴대는 표적이 어딘지 지금이 쏠 때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그 대표적인 그때 발언이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거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옳고 그른 걸 따지기 전에 네. 뭐 어제 본인이 어제 한 말로 받아서 되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론에서도 받아주고 종편에서도 인용하고 본인이 그 언론으로부터 계속 이제 그 노출되는 그런 게 생기니까 본인의 작전 같아요. 네.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이 실증이 난 것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친문, 패권, 비판 이거만 가지고 선거에서 이겼다고 착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 말만 하는데, 이제 그 말에 처음에 동조했던 유권자들조차도 계속 그것만 얘기하고 새로운 게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뭘 잘할 수 있는지, 자신들만의 미래를 향한 비전이 뭔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니까 기승전 문제. 그러면은 이거 아무리 좋은 노래도 맨날 듣고 있으면 지겹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은 역시 정권 교체를 위한 대안 세력은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본인이 오늘 한 말을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박지원의 말은 박지원 말로 반박이 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우리가 뭐 통합이나 연대를 제안하거나 이러면 뭐 기분 나쁘다, 웃기지 마라, 상대 안 한다. 그러게.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국민의당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오만한 사람들 대통령 다 됐다, 이미 정권 다 잡은 줄 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탄핵이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탄핵이 인용되면 문재인 대세로 흔들린다. 그리고 또 뭐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안 한 걸 보니까 역시 친노들끼리 뭐 끼리끼리 논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면 대연정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말하셨으면은 역시 이게 박지원 대표가 참 요거 재밌는 것 같아요.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들은 문재인 공포증에 휩싸일 것이다.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번 대선에서 크게 관통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개헌을 통한 그 이제 이 권력구조 개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친박 친문을 제외한 세력이 이 빅텐트 뭐 제3지대론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뭐 개헌을 매개로 해서 정치 질서를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국민들은 정권이 교체되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거의 95% 국민들이 이제 대체적인 여론이 형성된 건데, 정치권이 자꾸 개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정치권이 잘한 게 없다, 크게 잘한 게 없다. 근데 우리가 워낙 대통령이 잘못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좀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는 건데 자꾸 이상한 그 화두를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친박과 친문은 전혀 동질적이지가 않은데